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자재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문한 곳이 어디냐? 건축 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인데요. 이 업체를 방문한 이유는 저희가 가든 코트 양평에 사용하게 되는 건축 자재들, 특히나 외장재나 지붕재 같은 경우는 이 수입업체 것에 자재를 사용을 합니다. 완성된 것들은 이미 저희 가든 코트 양평의 모델하우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셨는데, 이런 자재들과 외장재와 지붕재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느낌의 추이는 어떠한지 여러 가지들을 좀 얘기까지 같이 들어보고자 오늘 이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덥죠? 네, 안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재들이 계속 오고 가고 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부에 들어가서 지금 여쭤보기 전에 한 번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 잠깐 볼까요? 네, 타일하고요. 이걸 오랜만에 보네. 자, 세라스킨이라는 자재네요. 이거는 저희 양평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니고 저희가 가든코트 JJ 죽전 현장에서 사용했던 외장재인데, 뿜칠 마감에서 마감되는 흰색 벽체, 아마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원자재는 이렇게 캔 형태로 생겼어요. 네, 이 캔의 안에 그 세라믹 계열의 알갱이와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따서 섞어서 요거를 도포 장치에다가 해서 쫙 뿜치를 마감을 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든코트 JJ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쁘장한 외장재로 마감이 되죠. 네, 요런 타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실제 저희 모델하우스 오셔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한 피스 한 피스 다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코트리오에서 수입하는 주택용 타일인데, 이렇게 이런 게 메쉬 형태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필름지에 붙여져서 걸쳐져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렇게 일정 피스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일정 모양에 맞게 딱딱딱딱 이어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 매지가 없는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마찬가지예요. 아이코트리오에서 나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지가 삽입되지 않아서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자재입니다. 보시면 이런 좀 예쁜 컬러감의 자재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정형도 있죠. 네, 되게 다양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매지가 없고요. 네. 여기 사이딩들도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 그 샘플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훨씬 다양한 샘플들이 존재하죠.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한번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애톰건재의 김용민 팀장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가 자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설명 좀 듣고. 궁금하신 걸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실제로 그 샘플들을 이렇게 취부를 좀 해놓으신 그렇죠. 사실은 거잖아요. 저희 같은 업자야 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엔드 좀 모르시기 네네네.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외벽이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이제 수입되는 메이커가 자재. 일본 메이커고요. 예. 유럽 타일이 유명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바닥 타일이고요. 네네네. 근데 외장에 쓰는 이런 모자이크 타일은 유럽 메이커는 안 만들어요. 네. 일본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외장을 타일 많이 쓰기 때문에 메이커가 만들고, 네네네. 요즘에는 중국도 시장이 커지니까 예. 중국이 일부 메이커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떠한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장단점을 있을까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비싸요. 예. 비싸다. 비싸요. 예. 비싸요. 근데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사실은 건축물을 지으시는 건축주님 입장에서, 저도 제 집을 지은 저도 건축주였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이 오래 가야 돼요. 그렇죠. 깨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유지보수한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그 도자기 같은 거 출품하신 거 아마 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그 몇백 년 된 도자기 땅에서 파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게 도자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이징도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멋스러워지죠.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변화가 없다는 말은 유지 보수하는데 크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이 왜 타일을 많이 쓰냐고 설계사도 물어봤고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구두쇠래요.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국내에서 타일이 외면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탈락과 매질 오염입니다. 매질을 넣게 되면 보통 이제 시멘트를 많이 넣고, 지금도 많이 넣어요. 그렇죠. 근데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백화의 가능성 항상 열려 있거든요. 매질을 넣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물론 이 안에 먼지가 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요즘 같은 시즌에 다 닦여 내려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신다면 이 깔끔한 형태의 집 외관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외장재다. 네. 모델들도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가든코트 양평이 주신 이제 모델하시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군요. 얘는 소피아. 얘는 이제 볼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볼츠요. 이 아이가 이제 소피아 플러스라고 하고요. 소피아 플러스. 플러스의 차이는 소피아는 요런 알들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플러스는 큰 알이 있어서 플러스입니다. 근데 소피아, 근데 이제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를 좀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인 질감과 색감은 유사한데, 이 줄눈을 자세히 보시면 얘는 줄눈이 5mm 세팅이고요. 얘는 줄눈이 3mm 세팅입니다. 더 얇네요. 그렇죠. 사실은 얇은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아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그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제품들은 뒤에 그물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들은 앞에 종이가 붙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붙이고 나서 종이를 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용 타일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제품에 이제 코너 사이딩 또는 코너석이라고 말하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에 있는 일본에만 나는 그 돌을 형상화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한 판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m 3cm, 3.30mm 정도 되고요. 이 세로폭은 455mm. 이건 어느 메이커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뒷면이고요. 이제 앞면인데, 이게 이제 바디죠. 몸통인데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그다음에 이제 파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목재 칩이 보일 거예요. 목재 칩이거든요. 그러네요. 메이커들마다 좀 달라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일본의 니치아라고 하는 회사 제품인데, 메이커들마다 달라요. 근데 니치아 제품의 특징은 이제 목재 파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이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을 좀 빨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면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뒷면에서 습기 같은 게 좀 빨 수가 있는데, 물을 빨았다가 겨울 같은 데는 이게 아무래도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버가 그 공극이 있죠. 아무래도 시멘트보다는 나무에 미세한 공극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응수축 팽창할 때 아주 일부지만 할 때 이 파이버가 그걸 잡아주는 테크놀로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결국은 내구성과 연결되는 문제죠. 그렇죠. 내구성과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앞면 부분은 이제 이건 라인업들마다 다른데, 사실은 이건 니치아에 있는 라인업 중에서 좀 중상 아니구나. 상위 클래스 제품.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코팅이 달라요. 그러니까 싼 제품이 있고 비싼 제품이 있는데 좋은 제품이 코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래 가요. 요즘 그 이제 컬러감도 이제 이게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홈포인트에서 예전에 이제 시공했던 흥덕 트리플리스 2단지에 그 네이비 컬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그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희가 그 전시를 해놨어요. 그 컬러를 전시를 해놨는데,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 깊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이제 연령대별로 찾으시는 대표적인 좀 컬러감이나 뭐 질감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연령대도 연령대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집의 모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모양이다. 제가 생각하는 사이딩이 참 멋있는 집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일본 주택, 그냥 박스형이고 박공지동.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확해서 딱 떨어지는 그냥 정갈한 거. 아마 그것이 말씀하신 그 현장이 그 해당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RC가 됐든 또는 목조가 됐든 옆으로 긴 건물이 있어요. 옆으로 긴 건물. 이렇게 그런 건물에는 이게 판재가 넓기 때문에 쟁기이 잘 어울려요. 물론 타일도 잘 어울리지만 외려 저는 사이딩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사이딩 자체가 가로로 길게 나오는 특징도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사례는 뭐냐? 이게 이제 목조든 RC든지 간에 집의 폭이 좁아요. 뭘 엄청 붙이셨어요. 노력은 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보고, 그럴 때는 타일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느꼈던 제 하나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령대별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매트한 것보다는 텍스처가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 말은
매트한 게 사실은 좀 모던하죠. 네, 그쵸. 일자니까. 예.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텍스처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쵸. 이거보다 예. 좀 더 거친 느낌의 사이딩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예. 거는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수도권 이남에서 좀 나가죠. 수도권이요. 좀 가늘고 네네. 아주 세잔하면서도 매트한 느낌 또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은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찾으시고. 근데 사람의 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붕이랑도 맞춰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골자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다. 요 앞에 보니까 그 사이딩 샘플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이제 뭐 모던한 게 어떤 거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아주 화사하게 가시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게 좀 작은데 네네네. 이런 게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가신다고 보면 돼요. 아무래도 이런 거 찾으시는 분이 계시고 예. 전통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드. 근데 이제 주택에 나무 많이 쓰고 싶어 하실 거예요. 원래 나무가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나무를 쓰시면 좋아요. 근데 2년 3년 있다 계속 칠해줘야 돼요. 나무는. 예.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노출 콘크리트 좋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노출 콘크리트 느낌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자형도 있고 이런 뭐 화사한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이딩 느낌이죠. 돌모. 그쵸. 네. 가장 이제 일반적이죠. 이런 거는 그 굉장히 모던한 느낌. 사실 이런 디자인은 네네. 네모난 집에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의외로. 근데 이런 거는 아직 시도는 많이 안 해보셨지만 사실 시장에서 아시는 분들 조금 감각 있는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매장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집을 어떤 디자인으로 짓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디자인에 맞는 네네. 가장 먼저 집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질감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포인트입니다. 집의 모양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다. 그 다음에 색깔과 질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적어도 이제 외장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최대한 원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지붕재. 지붕재요? 예. 네. 그러면 오신 김에 네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금속 계열의 지붕이고요. 흔히 말하는 발바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의 특징은 네네. 이 질감도 있지만 사실은 옆면을 보시면 보시면 단열재가 충분히 돼 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지붕 밑에 단열 공사를 잘 하실 거예요. 거기 한 번 더 하는 게 나쁘진 전혀 않거든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비가 내리면 타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쵸. 그것도 있어요. 그죠. 민감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민감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참 잘 자거든요. 근데 타다다다닥 소리가 나서 그 밑에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많은 디테일들을 지금도 풀고는 계세요. 그러나 요거는 중간에 심재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굉장히 좋죠. 소리가 덜 나요.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어요. 가든코트 양평 모델하우스에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굉장히 가벼워요. 일반 징크 같은 경우 동일 크기 강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과는 좀 많이 달라요. 네. 자, 오늘 이제 가든코트 양평에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자 이제 주식회사 애톰건재에 방문해서 한번 사이딩, 타일 그리고 지붕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도움을 주신 저희 애톰건재의 김영민 팀장님께도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께는 지금 오늘은 외장재와 지붕재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골조, 목재, 내장, 설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